그래서 옵타에서 다룬 이번엔 토트넘, 이번에 일본 선수를 영입했죠. 타카이에 대해서 데이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거 일본 선수들을 적극 기용에 성공하긴 했지만 토트넘에서는 포스테코글루가 일본 선수들을 영입하진 않았었죠. 그러나 포스테코글루가 경질된 직후 토트넘이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소속 샌더백인 타카이 코타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포스테코글루 시절부터 계획된 이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기되었습니다. 타카이는 토트넘 역사상 두 번째 일본 선수가 됩니다. 새 감독 토마스 프랭크도 이 영입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시즌 센터백 부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토트넘의 상황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 단소, 벤 데이비스 등 다수의 시니어 센터백 그리고 도링턴, 애슐리 필립스, 부스코비치 같은 유망주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적 가능성이 있으며 드라구신은 부상과 부진으로 입지가 불투명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타카이 영입은 다소 좀 마케팅을 노리는 게 아니냐 아니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보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카이는 어떤 선수일까요?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어온 팀인데요.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 뮌헨 글라드바흐에서 뛰고 있는 이타쿠라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쿠보도 이 클럽 출신이면서 다나카오는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 승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적료는 약 5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93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J리그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라고 하는데요. 타카이가 계약 마지막 6개월을 남긴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비쌌을 겁니다. 20세의 어린 나이에도 타카이는 카와사키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았으며 2025년 아챔 결승 진출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결승에선 알 아흘리에게 패배했지만 준결승에선 호날두의 알 나스르를 3대2로 꺾었고 타카이는 풀타임 출전하면서 호날두와 존 듀란을 봉쇄했는데요. 올 시즌 J1 리그에서 20경기 중 19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 유키 야마모토에 이어 팀 내 볼 소유권 회복 2위 84회라고 합니다. 지금 타카이가 플레이했던 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포백 424, 423일 그리고 3백에서 오른쪽 스토퍼도 되고요. 그리고 주로 오른쪽 센터백에서 뛰었고 중앙도 되는 선수죠. 피지컬에 대한 우려와 달리 공중볼과 수비 대인전에서 리그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일반 수비 대인전 성공률 59%, 리그 평균에서는 57.7%인데 평균보다 높은 거죠. 공중볼 대결 성공률 리그 평균 59%인데 이보다 높은 62.9%입니다. 키는 6피트 3인치, 약 190cm로 장신이고요. 이런 능력은 공중 경합을 중시하는 프랭크 감독 스타일에 잘 맞습니다. 지난 시즌 프랭크가 이끌던 브랜드포드에서는 공중볼 경합수가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이었는데요. 가와사키 역시 타카이의 공중 능력을 세트피스에서 적극 활용 중입니다. 그는 올 시즌 코너킥 7회, 간접 프리킥 33회에서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시도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상대 드리블러를 저지하는 능력도 뛰어난데요. 24시즌 이후 100회 이상 드리블 상대를 맞이한 J리그 수비수 86명 중 성공률 65%로 6위입니다. 되게 높죠. 그렇다면 빌드업과 공격 기여도에서는 어떨까요? 공중볼 성공했던 위치와 그리고 실패했던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 62.9%죠. 그리고 그 밑에는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는 포스테코글루 시절과 같은 점유율 기반 그리고 높은 라인 축구를 유지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빌드업 능력은 요구된다고 해요. 타카이는 올 시즌 팀 내 가장 많은 패스 시도를 한 선수며 이거는 1063회고 패스 성공률은 무려 88.2%입니다. 전진 드리블 평균 90분당 5.9회, 평균 전진 거리 90분당 48.5m로 공을 몰고 전진하는데 능숙한 선수인데요. 옵타의 데이터에 따르면 타카이의 스타일은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찰리 크레스웰, 잉글랜드 U21에서 뛰고 있는 툴루즈 선수고요. 이 선수와 가장 비슷한 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딘 하위선,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 선수와도 가장 비슷하고 유사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J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이제 딘 하위선은 라리가로 이적을 했는데 리그 차이 그리고 레벨은 당연히 크죠. 옵타 파워랭킹 기준으로 가와사키는 세계 191위, J리그 팀 중 3위고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팀도 124위 썬덜랜드입니다. 그러니까 EPL 최하위 팀보다도 세계 랭킹으로 따졌으면 더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에서 뛰다가 온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타카이는 이제 20살인데 일본 국가대표팀에서도 4경기 출전했으며 이달 초에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2026
2006년 월드컵 예선 6대0 승리에서는 백스리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이적 시에 토트넘 1군 스쿼드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주전 수비수들이 건강한 이상 처음에는 EPL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유망한 옵션이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을 것이고, UEFA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고려할 때 경기 수는 많으며 만약 타카이가 카와사키 출신 선배들처럼 유럽 무대에 잘 적응할 수만 있다면 몇 년 안에 큰 성장을 보여줄 유망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어린 나이부터, 거기다가 센터백은 어린 나이부터 국대에서 많이 출전 기회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공격수에 비해서도. 거기다가 뛰었던 팀이 아무래도 유럽에서 지금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점,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직접 이 영입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점,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괜찮은 영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신장 자체를 갖고 있는 데다가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자체는 일단 성장을 시킬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이 어떻게 키워낼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마칼라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